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독감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봄딸기보다 달콤하고 맛있는 겨울딸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은 오늘도 가족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지원하는지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인데요. 독감 현재 얼마나 유행하고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예방 백신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손태정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이쯤이면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역시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독감 환자가 생기는데요. 네. 지난주 초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의사 환자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1.7명으로 예. 유행 기준인 12.1명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직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의보 발령 직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감기가 심해지면 그게 독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흔히 인플루엔자를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데요. 예. 독감은 독한 감기의 약으로 간주되기 쉬워 예.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감기는 명확히 다른 질병입니다. 예.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100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고요. 예.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질환으로서 감기와는 달리 심한 고열과 두통, 기침이 예. 수반되거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예. 그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공통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감기약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감기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로서 특이적 항바이러스제가 없고 치료는 단순히 대증요법에 불과하지만 예. 대부분 자연 치유되며 감기로 인해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에 반해 인플루엔자로 인한 독감은 폐렴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심한 고통과 두통, 기침, 근육통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은 뾰족한 치료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독감의 치료법에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영유아 예.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예. 여러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네네. 대표적인 합병증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제 폐렴이지만 예. 이외에도 심근염, 예. 비흉, 뇌염,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또한 만성호흡기나 만성심혈관 질환을 갖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하여 질환 자체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곧바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돼야 합병증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네. 그 합병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네. 적절하게 받았는지, 예. 개개인이 치료 과정을 잘 따랐는지, 또는 면역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지각이 다릅니다. 예. 따라서 일률적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합병증의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독감의 지속 기간에 따라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무약자, 소아, 만성질환자에게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자체가 예. 합병증 유발의 위험에 노출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독감의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네, 좋은 맞습니다.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예. 생활 속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이 참 중요한데요. 예. 생활 속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예.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독감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또한 독감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비누나 세정제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물로만 씻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는 보통 예. 비말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 형태로 예. 재채기 등을 할 때 한자에서 나와 책상, 탁자, 손잡이 등의 일상적인 물체 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나오게 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력을 지닌 채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 이런 물체 표면을 가장 많이 만지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손이기 때문에 예.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한 예방수단 중 하나이고요. 예. 특히 손을 씻을 때에는 물만 잠깐 묻히는 손 씻는 신용만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약 30초 동안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이 경우 비누 등을 이용해서 씻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방 백신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예방 백신을 맞고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백신 효과가 정말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방 백신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입니다. 예. 따라서 예방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일반적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는 있는데요. 예. 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이상 지나야 인체 내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 방어항체 형성 이전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예. 또한 예방 백신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방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현재 보유량은 충분합니까? 예. 앞에서 말드렸지만 백신은 접종 후 최소 2주 이상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보통은 유행 시기 한 달가량 전부터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였습니다. 올해 접종 초기에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 현재 백신 총 공급량은 1,769만 도주로 국내 접종 예상량인 1,500만에서 1,600만 도주를 고려했을 때 예.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방주사 부작용은 없겠죠? 많이 한때 이제 예방주사에 대한 부작용 기사가 많이 오르내렸었잖아요. 예. 그러나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로서 충분한 임상 실험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개인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다르고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접종은 3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도 한 해 동안 통상 1,500만 명 이상이 접종하고 있는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백신을 맞고 싶어 하는 노약자들, 어떻게, 네네. 보건소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현재 보건소 내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현재 노약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예.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는 돈을 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손태종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곳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서울 눈축제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간간히 눈 소식도 들리는데 어제도 저녁에 살짝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쌓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눈이 오면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네. 홀로 외롭진 않으실까 싶어서 눈 올 때 꼭 전화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 밖을 나서는 것도 겁이 납니다. 미끄러져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교통이 혼잡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눈 오면 참 좋아했거든요. 네.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눈 오면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아무도 걷지 않은 길에 발자국 남기면서 좋아하기도 했고요. 저는 또 눈 오는 날이면 창문에 붙어 서서 눈 구경하는 거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럴 여유가 없어진 건지 눈 오면 집에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눈축제에 가보니까요.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서울 눈축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남상수 감독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2012년 12월부터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서울 시내 모든 축제를 전부 리서치를 했어요. 특히 서울의 겨울에 축제가 전혀 없습니다. 눈썰매장 빼고 그다음에 광화문 앞에 시청 빼고 거기밖에 없고 축제라고 말할 만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1년여의 기획을 맞춰서 서울 눈축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겨울에는 사실 축제가 별로 없었는데 용산에 눈 축제가 생겼다니까 반갑군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축제를 즐길 공간도 공간이고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축제가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을 꽉 메운 눈축제. 어떤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한 1만 평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평화의 달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눈축제 주제는 행복한 서울 평화의 눈축제. 슬로건은 서울의 겨울을 만끽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제작이 됐는데 들어오시면 양쪽 편에 그 2014년 소원 빌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돌아다 보시면 에스키모 체험전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동화책을 어른이고 아이고 동화책을 읽으면 그 도장을 또 드려요. 좌측편을 또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글루 안에 보면 곰이라든지 겨울 동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구경하시면 또 도장을 하나 더 드려요. 눈썰매장하고 포토 아트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눈에 맞는 약간 3D 영상을 띈 그 포토존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눈썰매장에서 가셔서 눈썰매를 타고 저희가 1일 3번 정도의 눈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네, 저희가 그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날 5시에 열리는 이색 눈싸움 존이 있습니다. 그 30일 날은 메이크 위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원 빌기, 그 소원 다리에다가 그 메모장을 하셔갖고 저희가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네, 소원을 비는 행사가 오늘 열리는군요. 네, 오늘 30일이죠. 오늘 메이크업 위시, 그러니까 소원 비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소원 빌러 갈 거거든요. 네. 저는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참 많아서 뭐부터 빌까 하고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각자의 소원은 다르겠지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소원 빌 수 있다고 하니까 다가오는 2014년 소원 눈축제에서 빌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해온 분들도 소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분들이 소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분들 소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소원 비는 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원 빌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소원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에는 장가를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서울의 겨울을 브랜딩하자라는 게 제 목표인데 서울 눈축제가 서울이 지속되는 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하나 되는 축제, 종교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축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를 만들려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눈 축제를 찾으신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눈썰 매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온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눈썰매 타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요. 연인도 많았지만 친구끼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글루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책도 읽고 눈도 구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눈축제에서 눈을 마음껏 즐기고 있던 김하영, 최선희 씨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겨울이고 해서 이게 축제 즐기려고 그냥 왔거든요. 구경도 하고 제가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울 구경도 할 겸 해서 축제도 즐기고 하려고 왔어요. 축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쪽에 쳐보니까 눈꽃축제 하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냥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냥 이쪽에 뭐 볼 거 없나 했는데 여기 마침 축제한다길래 그냥 같이 왔어요. 놀라고 같이. 네, 눈이 너무 많아서 썰매도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축제를 연인과 함께 가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게임도 하고 경품도 받으시고 그러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바쁜 생활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눈축제에 가서 눈을 보니까 어깨에 짐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번 눈축제는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이 축제는 2014년도 2월 9일 일요일까지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저녁 6시까지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9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40% 할인 행사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무료 행사가 아니군요? 네, 무료 행사는 아닙니다. 네, 서희정 리포터가 눈여겨봤던 이벤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벤트가 참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요. 스노우맨과 사진 찍기, 눈썰매 타기, 동화책 선물 받기도 참 재밌어 보였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이벤트는요. 바로 산타복을 입은 빠빠빠맨과 함께하는 눈싸움 이벤트입니다. 이 빠빠빠맨과 신나게 눈싸움을 즐기다 보면 경품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빠빠빠맨과 함께하는 눈싸움 이벤트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눈축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박준호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서울 눈축제의 슬로건이 서울의 겨울을 만끽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항상 비 오면 서울은 답답하고 눈 치우기 바쁘고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한데 어른들에게는 예전에 그 동심을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추억의 그런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마련된 거고요. 그 큰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념회 행사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해는 초회지만 18년도까지 쭉 앞으로 서울의 특징적인 행사로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은 축제로 이어졌으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월 9일까지 하니까요. 약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방문하셔서 눈썰매도 타시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봄 딸기보다 훨씬 달콤하다는 겨울 딸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해 시간은 가족에 대하여로 이어집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철도 파업이 22일째 4주차를 맞이한 가운데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복귀율은 28%를 넘어섰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는 평소의 73%, 새마을호는 56%, 무궁화호는 62%가 운행되는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에 76%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84%, ITX 청춘열차는 63%, 화물열차는 34%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구로동 서부간선도로 안양교 부근에서 도심 방향으로 달리던 1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버스기사와 탑승자 등 3명이 모두 차에서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상봉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 딸기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겨울 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견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 들어서 딸기 매출이 감귤 매출을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네. 한 대형마트가 12월 26일까지 과일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딸기가 감귤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겨울 과일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올 여름 더위가 겨울 과일의 판도를 변화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봄에 나오는 딸기보다 겨울에 나오는 딸기가 더 맛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의외예요. 예. 겨울 딸기는 실제로 봄 딸기보다 맛이 훨씬 달고요. 또 그 이유는 이제 당분 함량이 높고 신맛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딸기는 천천히 익게 됩니다. 따라서 양분의 소모는 줄면서 당분이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단맛이 강해지게 되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날씨가 추우면 딸기의 신맛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산은 감소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농촌진흥청이 조사해봤더니 겨울 딸기의 당 함량은 봄 딸기보다 최고 17%나 높았고요. 유기산 함량은 반대로 좀 낮았습니다. 네.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과육이 물러지지 않아서 완전히 익은 딸기를 출하할 수 있다는 점도 겨울 딸기의 맛이 좋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겨울 딸기가 언제부터 시장에 나오죠? 예, 겨울 딸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부터 본격 출하하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요즘 이제 딸기는 뭐 봄 과일이라기보다는 겨울 과일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감귤은 10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돼서 이듬해 2월까지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12월은 그 감귤의 아주 제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계속 감귤 매출 비중이 과일 중에서 늘 1등을 차지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딸기한테 이제 1등 자리를 뺏긴 거죠.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보를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야는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 민영화 방지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도파업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자세한 소식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딸기가 위생적으로도 더 낫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 딸기밭에 사용하는 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딸기의 표면에는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수정되면은 성숙하는 동안 씨로부터 과육을 좀 비대시키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과육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과일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못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딸기의 꽃을 수정시키는 일이 딸기의 모양과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네, 겨울철에는 꽃가루의 양이 적은 데다가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꽃의 수정을 위해서 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벌이 농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닐하우스 안에 벌도 같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딸기 먹는 날 베리데이도 생겼다면서요?
예, 2006년부터 2월 11일을 베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베리데이가 2월 11일인 것은 일단 겨울철이 딸기가 많이 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예. 딸기가 두 글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월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전체 획수가 11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서양에서는 딸기를 웰빙 식품으로 간주한다고요. 예, 고대 로마 시대부터 딸기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 주로 우울감이라든가 의기소침 또는 염증 또는 신장결석이라든가 관절염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추천이 됐습니다. 예. 인간에서는 치석이 있으면 딸기 주스 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구고 피부 미용을 위해서 딸기를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 무엇이 있을까요, 딸기에는? 예, 비타민 C죠, 당연히. 예. 비타민 C는 블루베리든가 오렌지, 레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이제 비타민 C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100mg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딸기 예인 7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딸기가 피부 미인의 과일 또는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을 돕는 과일 이렇게 통하는데요. 그 이유도 아마 비타민 C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환자분은 물론이고 고혈압 환자라든가 임산부에게도 권할 만합니다. 그 이유는 혈압을 조절하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고요. 또 기형아 출산을 막아주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딸기에는 자일리톨 성분이라고 들어있는데 예. 이 자일리톨은 많이 광고에서 들어보셨죠. 예. 입안을 좀 상쾌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딸기 살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일단 국산 딸기 가능한 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배된 것을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딸기는 장기간 수송하거나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는 등 질이 금방 떨어집니다. 예. 겉모양이 예쁘고 색이 좀 선명하고 예. 표면에 광택이 있는 것이 상품이고요. 예. 또 붉은색은 꼭지 부위까지 좀 퍼져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꼭지가 좀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것이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꼭지 주변이 좀 하얀 거는 아직 다 익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표면에 씨가 심하게 튀어나온 것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딸기는 습도에 특히 약합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예. 만약에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게 되면 쉽게 물러집니다. 따라서 예. 살 때도 비닐봉투에 담지 말아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며칠 두고 드시려고 하면 꼭지를 떼지 말고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공자와 맹자, 장자의 모든 것을 풀어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논어와 장자, 맹자에서 성현들이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밝히는 명언들을 골라서 수록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세중 씨는 중국 협서중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지금은 사사편찬 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고전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 재미있는 고전을 다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중의 죽기 전에 논어를 읽으며 장자를 꿈꾸고 맹자를 배워라는 어느 페이지든 펼쳐 읽어도 무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명언의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 명언의 역사적인 사례, 그리고 명언의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김세중 씨는 각각의 명언들이 남게 된 그 배경과 맥락을 밝히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내 고전을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죽기 전에 논어를 읽으며 장자를 꿈꾸고 맹자를 배워라. 이상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혼모의 양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중앙입양원의 신원왕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미혼모 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도 미혼모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미혼모 양육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국 17개 기관에서 미혼모 부자 지원 기관을 합니다. 그 중에 예. 하나가 저희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미혼모 부자 지원 기관에서는 그 양육을 하는 미혼모들에게 출산비를 지원하고 예.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 그리고 심리 정서적 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 생활 교육 그리고 양육 자립을 위한 자조 모임을 하고요. 특히 미혼모들은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전 절차인 친자 확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혼모들이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미혼모 전화번호라도. 861-3020번입니다. 861-3020. 3020. 예. 미혼모 분들께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글로 전화하시면 되겠군요. 예. 요즘 낳자마자 아이를 버리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데 어떻습니까? 예,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상황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많은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미혼모들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는데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이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의 행복일 텐데요. 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을 포기한 건데 아이를 물건처럼 버렸다고 표현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당사자인 미혼모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일 것 같고 아이한테도 참 미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를 버렸다기보다는 양육을 포기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양육을 포기한 미혼모들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양육을 포기한 엄마들의 아기가 사회에 노출되다 보니까 과장된 점이 좀 있긴 하는데요. 묵묵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미혼모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아기의 양육 책임 사실 아버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아빠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한 미혼 엄마보다는 아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아이 아빠가 대다수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미혼모들한테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양육비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학력도 있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니던 학교도 쫓겨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미혼 엄마들한테 사회가 정당한 시선을 주고 정당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양육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당한 양육 환경이 안 돼서 아기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고 싶어하는 미혼모도 많은데 요즘은 또 출생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절차가 좀 복잡한 점은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 미혼모가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가 비밀 보장을 원할 때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모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면 자녀를 포기하는 미혼모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제 그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서를 발급받아야 될 때는 그런 사실이 전부 다 들어간 발급은 제한하고
엄마가 입양 사실 공개를 허락했을 때만 그 정보가 기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일부 사실 증명서라고 하는데 예. 그 용어 자체가 일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받는 측에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부 사실 증명서보다는 기초 사실 증명서로 이름을 바꾸면 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출생과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로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는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단독 신고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미혼부들이 그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한테 그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려면 출생신고 방법도 개선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출생신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뭐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겠죠. 그럼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도 좀 펴셔야 되겠네요. 그런 일들도 아마 주변에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다양한 가족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상황과 어려운 처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최선의 양육은 친부모가 잘 키워내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입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을 하려면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출산한 사실이 남으니까 아예 그냥 아기를 엄마와 무관한 어떤 장소로 분리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행동 이면에는 사실은 출생신고 없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남지 않고 깨끗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일 수 있거든요. 이 점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몸과 마음에는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마음에 남는 그 상처는 평생을 가는데 서류에만 흔적을 없게 한다는 게 과연 건강한 발상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작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리셋을 하잖아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걸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관련한 일에 이렇게 손쉬운 리셋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성찰해봐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참 축복받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받아야 하고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잘 살 때 그것이 행복이겠죠. 예. 그 아이가 아무래도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혼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미혼모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혼모가 뭐 범죄자도 아니고 세균 같은 존재도 아닌데요. 다 같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들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의 새엄마들이라든지 모든 엄마가 행복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이영호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